문재인 대통령의 은사이신 허영 교수, 지금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이죠. 거기에 소위 헌법학 석좌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태도입니다. 태도인데 이분이 경희대학교 헌법학 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의 은사가 되는 셈이죠. 결국 이분이 또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이 정권이, 이 문재인 정권이 제발 법치를 좀 해달라는 그러한 형식의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사법부의 충격적인 어떤 현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 교수가 바로 헌법학 교수입니다. 헌법학 교수로서 사법시험위원도 하고 아주 훌륭한 헌법학의 태도입니다. 이분이 결국 드디어 사법부의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조선일보가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한 사법부의 실상은 충격적입니다. 조선일보가 심층 보도를 언제 했느냐. 4월 21일자 A의 일면 사면을 했는데 뭘 했느냐. 그때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사조직, 김명수 사조직에 대한 실상을 폭로를 해서 대한민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사법부 마피아들, 그거에 대한 파헤침의 그 시도가 조선일보에 의해서 펼쳐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거기에 인권법 연구회 회원 명단까지 전부 다 떴습니다. 물론 신문에는 내지 않았지만 이미 다 보유했고 그것이 다 공유되기 시작을 한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김명수가 사법부 수장으로 해서 이념 조직이 사법 행정권하고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 대표자 회의까지 전부 다 장악을 했습니다. 인권법 연구회가. 우리법 연구회나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모두 같은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소위 이념적인 사조직 서클입니다. 김명수가 다른 데는 거짓말을 할지언정 이념 조직을 만드는 데는 아주 귀재인 것 같습니다. 임성근 판사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가 23시간 만에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딱 까니까 김명수는 으악, 거짓말쟁이 사법부 수장 이래가지고 언론은 그를 대충 공격을 했고 국민들은 격분했습니다. 나가라, 사법부 수장 나가라, 자격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가 뭐냐? 소위 이념적인 사조직을 여기에다 뿌려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전부 장악을 했다는 것. 이것은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고 국민에게 큰 위협이라고 허영 교수는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전체 법관이 3,400명인데 거기에 14%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한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정반대되는 일이다 라고 허영 교수는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고 심판해야 할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그 이념적 이익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 이게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라고 허영 교수는 강조합니다. 이분은 헌법학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헌법학계의 태도입니다. 1, 2, 3위를 다투는 그런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은 더더욱이 경희법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 법대 재학 시절에 은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갖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법 적용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 재판은 이미 재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을 잃은 거 아닙니까? 이 생명력을 잃은 재판이 어떻게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사법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국제사회가 인권선언이라든가 인권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을 떠난 국제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에서는 국제인권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권력 장악하는 것. 국제인권법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라고 허영 교수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언행이라든가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되고 정반대다 이거예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 그리고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 대표회의의 행태가 바로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권분립 나라에서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켰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나라를 망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가 모두 상권분립을 파괴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방어기관으로 변질해가지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신랄하게 허영 교수는 김명수 사법부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로 그게 실증이 돼서 결국은 현실이 되지 않느냐. 사법부가 지금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사조직 집단으로 변질한 데는 이 조직을 만들고 키워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아주 신랄하게 이름을 적시했습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들을 재판을 받게 하고 그렇지만 김 대법원장의 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반드시 이거될 것이다.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명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땐가 반드시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아야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판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혼나야 한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으면 어긴 만큼 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끄는 사법부의 사조직은 지금 즉시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국민의 무서운 저항을 막는 일이 된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지금 기피하고 있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정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 조직은 명단 공표를 거부한다고 한다. 예. 이 사법부, 이 인권법 연구에 또 이런 소위 사조직 회원들이 재판을 맡는 바로 이런 명단을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거부하고 있다. 명단 공포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이미 언론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직 명단이. 언론에 조선일보가 확보했다고 그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언론 명단은 법조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냐 이거예요. 떳떳한
조직이라면은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냐 이거예요. 예? 비밀 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의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김명수 사법부가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제2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가 바로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입니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하고 또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라고 지금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허영 교수가. 헌법학 태도 이 교수가.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김명수 사법부를 개혁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안 한다 이거죠. 개혁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2야 법조계 이것이 제2야 법조계의 당면한 과제고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이제 힘을 보태야 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이제 벗어나서 한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언론에도 힘을 실어달라 요구했습니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 현실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일어나서 사법부 김명수의 인권법 연구회를 낱낱이 고발하고 낱낱이 해부하고 낱낱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려면요. 못된 인간들이 준동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 준동은 했지만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이 국민이 세운 국민의 의지가 강한 소위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나라는 절대로 권력 의지로 이 국민들을 짓밟아 누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요즘 느끼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김호수를 임명하고 제 아무리 김명수를 임명하고 법관과 검찰을 장악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장악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소위 권력의 핵심이 바로 민심입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잠깐 위임을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것은 자기 권력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송영길의 같은 비문들의 저항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과거의 열린우리당의 재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시절.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진동파가 있을 겁니다. 꼭 뭔가 파괴적인 소위 민주당 파괴적인 일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조직은 파괴되어야 하고 파괴됨으로써 새로운 당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면모가 나와야 된다. 그러한 모습들이 요즘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지금 이번에 비문 대표가 돼서 비문 대표가 이 친문 강성들을 향해서 지금 메가톤급 화염을 포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시장경제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의한 우리의 굳건한 안보 이런 나라가 되는 새로운 과거의 나라에 연결된 4년 전의 나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가장 중요하죠. 야권 단일화. 그것은 곧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명한 사실을 정치인들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야권 단일화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세력은
반역 세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반역 세력.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